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반가우신가요? 네, 저는 많이 반가운데요. 네, 좀 생각하고 좀 숙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가 좀 다시 여러분들과 심리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컴백! 돌아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주제는 뭐냐면,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공허할까? 항상 좀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마음이 들까? 예, 그런 마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왜 만성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감정을 가질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요즘 읽는 책이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라는 책이에요. 계속해서 저의 자아를 찾고 참 자기로 살고 싶어서 그런 꼭 좀 주제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읽고 또 치유 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좀 발견한 이야기가 와닿아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찰스 휘트필드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참자아, 잃어버린 자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여러 이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신 거죠. 거기서, 인간이 어렸을 때 양육 시절에 채워야 할 욕구가 약 20가지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심리학 조금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메슬로우라는 학자의 욕구 이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슬로우라는 학자, 제가 좋아하는 앨리스 윌러라든가 글래서, 웨일 이런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이분이 쭉 인간이 어렸을 때 양육 시절에 부모로부터 채워야 될 욕구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20가지 정도나 되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쭉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20가지 욕구가,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20가지 욕구가 다 채워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욕구들이 가능한 많이 채워졌을 때 훨씬 좀 건강하고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 욕구들이 안 채워졌을수록, 너무 부족했을수록 만성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감정 혹은 공허감, 외로움 이런 거를 느끼겠죠. 결핍감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 해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몇 개나 나왔을까요? 네, 제가 체크해 봤는데 조금 후하게 준다고 줬는데도 이제 좀 이 정도는 채워진 것 같다 하는 게 3개.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반쯤 채워진 것 같다, 세모가 한 3가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항상 좀 만성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좀 공허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왔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20가지 욕구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나 될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욕구, 이거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욕구인데, 첫 번째 생존의 욕구죠. 생존, 안정감, 요거 좀 같이 다뤄드릴게요. 두 번째가 안정감이에요. 첫 번째 생존. 아기는 생존이 가능하도록 아기를 돌보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돌봄이 필요해요. 신생아 시기에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기가 두 번째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양육 환경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생존, 두 번째가 안전성 또는 안정감, 이렇게 2가지 욕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아마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부 접촉. 피부 접촉.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나는 스킨십 결핍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굉장히 커요.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네.
피부 접촉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토끼들이 동맥경화제를 함유한 음식을 토끼들한테 투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쓰다듬어준 토끼는 동맥경화증에 걸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토끼들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킨십, 피부 접촉이 얼마나 인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중요한 부분인지를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욕구가 피부 접촉. 네 번째 욕구는 뭐냐면 돌봄의 욕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최소한의 안전성, 안정감, 피부 접촉의 욕구가 채워질 만큼 부모가 돌봄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네 번째 돌봄의 욕구인 거예요. 다섯 번째 욕구는 뭐냐면 반영과 흉내냄, 미러링이라는 표현 종종 들으실 거예요. 아마 심리학 쪽에서. 그래서 미러링, 반영, 그 다음에 흉내냄인데 그 엄마와 같은 양육자가 그 말뿐이 아니라 표정이나 자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잘 듣는 느낌이 안 들죠. 이러면서 반응을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존재가 굉장히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 요 느낌, 요것이 양육자로부터 채워지는 그게 바로 반영과 흉내냄의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되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 내 존재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섯 번째 욕구인 거죠. 여섯 번째 욕구는 뭐냐면요. 지도,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던스, 지도의 욕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고나 조력 또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도움들을 받고 싶은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 욕구까지 한꺼번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경청, 여덟 번째는 진실함, 영어로 being real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는 참여,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용납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내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곱 번째 경청의 욕구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활동을 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아홉 번째 참여, 아동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의 자아를 열 번째 욕구, 용납해주는 것도 다 이 욕구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납들이, 어른들의 양육자의 용납이 그 아이의 그 내재야, 참 자아가 솔직하게 아까 나왔었죠.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아이가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래서 요 네 가지 욕구가 쭉 6, 7, 8, 9, 10 이렇게 10번째까지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욕구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상실된 것을 애통해하며 성장할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뭐 반려견이나 이런 반려동물 아니면은 뭐 나의 중요한 뭐 부모라든가 조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 내가 상실의 경험을 충분히 애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욕구도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못하게 하고 억누르면은 반대로 욕구가 충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실과 관련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 인간의 그런 뭐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성장 과정이고, 그래서 상실을 애통해야 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충분히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12번째 욕구는 뭐냐면 지지. 뭐 지지 받으면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이 지지한다는 것을 휘트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자아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창조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을 막지
죽지 않는 것이 지지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욕구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 13번째는 뭐냐면 성실과 신뢰. 성실과 신뢰에 참 자아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14번째 욕구는 성취감. 체크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나한테 어린 시절에 채워졌던 욕구, 반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결핍이 돼 있는 거, 내가 채워야 될 욕구는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4번째는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성취의 기초적인 의미는 해도 된다고 허락받는 것, 곧 능력이나 통제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고 완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성취는 이 휘트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어떤 일에 관여를 했을 때 그 과업에 의미가 더해졌다는 거, 되게 완벽하게 잘했다. 꼭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의미를 더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번째와 17번째, 16번째는 뒤에 다루고요. 욕구가 뭐냐면 15번째는 기분 전환. 요거와 연결돼서 17번째 욕구가 즐거움과 재미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야 하는 내재된 욕구가 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자주 와갖고, 나 왜 이렇게, 나 너무 마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위안이 됐어요. 네. 정기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야 하는 내재된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공상. 멍 때리기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막 일 열심히 하다가 공상이나 멍 때리기, 크게 웃기, 운동,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또는 수면. 저 낮잠 참 잘 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야 할 욕구라는 거죠. 기분 전환의 욕구. 그래서 이 기분 전환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이 돼서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는 거. 이게 다 충족되어야 될 욕구. 반면 문제가정 혹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은 편히 쉬거나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쉬는 시간 주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막 쉬는 거 자체에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느껴지고, 이게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욕구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로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충분히 즐거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빠졌던 16번째 성적 만족감의 욕구. 저는 성적 만족감? 이거 뭐야? 어린애들이 뭐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 이게 뭔 소리지? 막 약간 처음에 이거 뭐지? 막 이랬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인 영역, 그러니까 남성된 것 또는 여성된 것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나 남자로서 혹은 내가 여자여서 뭔가 부족하고 좀 뭐랄까 후차적인 제2의 성이 아니라 그냥 내 성 자체로 충분히 괜찮고 귀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갖는 게 성적 만족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 속에 깃들어 있는 남성적인 요소도 반드시 있어요. 남성한테도 여성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즐길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것이 비난받거나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성적 만족감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8번째 욕구는 자유. 자유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그래서 모험을 각오하는 자유도 포함이 되고, 또 하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을 탐구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자유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많이 왔네요. 19번째 욕구는 양육. 이 양육 신기했어요. 이게 인간의 중요한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그 이전의 그런 많은 욕구들을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양육자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양육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저자가 인간관계를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거나 양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달은 해드릴게요.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욕구 굉장히 중요하고 맨날 우리 자주 들리는 그 단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20번째 욕구더라고요. 당연할 것 같아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받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욕구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욕구이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자가 나중에 아예 따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욕구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렇게 20가지 욕구가 저자에 따르면 20가지 욕구가 채워질 때 완벽하게 채워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많이 채워질 때 인간이 좀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가 있고 너무 채워진 것들이 없을수록 굉장히 공허하고 뭐 낮은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욕구를 좀 살펴본 것도 저는 욕구로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서 내용이 좋아갖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한번 나눠봤어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반가우셨기를 바라고 또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오랜만에 하네요. 네,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네, 너무 더운데요.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